노산과 난임의 관계는 챕터 1 결혼과 출산의 새로운 트렌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결혼과 출산의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과거에는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출산 연령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20년 전만 해도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대부분의 출산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30대 후반이 평균 출산 연령이 되었어요. 이 변화는 사회와 경제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여성들의 교육 수준과 경력에 대한 관심 증가일 거예요. 이제 여성들은 학업과 경력을 쌓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혼과 출산 연령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죠. 챕터 2 늦은 결혼이 초래하는 문제들. 그러나 늦은 결혼과 출산은 여러 문제를 동반하기도 해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불임과 관련된 것인데요. 여성의 나이가 들수록 임신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통계에 따르면 35세가 넘으면 임신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의료 개입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체외 수정 시술 즉 IVF가 있습니다.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하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은 여성에게 큰 스트레스와 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호르몬 치료가 특히 힘들다고 하네요. 챕터 3 심리적 영향과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성. 불임과 관련된 문제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도 큰데요. 많은 부부들이 임신 시도를 계속하면서 정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실패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더욱 그렇죠. 이러한 경험은 두 사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늦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챕터 4 출산과 건강 문제의 증가. 늦은 임신은 건강 문제의 증가로도 이어지는데요. 고령 임신의 경우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통계에 따르면 10번의 임신 중 1번은 유산으로 끝난다고 하니 상당히 높은 확률이죠. 또한 고령 임신은 쌍둥이 출산의 확률도 높이며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건강 문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부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챕터 5 출산율 저하와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 이러한 모든 요인은 결국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챕터 6 결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까지 늦은 결혼과 출산이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정책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성들이 경력과 출산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의료 지원 시스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여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